수원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에 있는 각도를 줬는데요. 자, 세타랑 4세타가 일치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당연히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 해야 되겠지. 자, 요렇게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 하나를 내가 세타라고 놨을 때 다른 동경도 당연히 요렇게 4세타가 되겠죠. 그럼 둘이 갖다 놓고 풀면 되는 거잖아. 왜? 어차피 얘가 몇 바퀴 도는지 모른다라고 했죠. 그럼 둘이 얘들아 뭐 하고 싶어? 4세타랑 세타를? 그렇죠. 더 하고 싶겠죠. 더한다? 그럼 빼야 되겠죠. 4세타에 세타 빼면 몇 도 나오니까? 0도가 나오니까. 자, 3세타는 0도라고 표현하면 되죠. 자, 뭐 계속 돌고 도니까. 자, 뭐 2n파이라고 써도 되고 또는 360도 곱하기 n으로 써도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 선생님 파이로 줬으니까 그냥 파이로 쓸게요. 그럼 세타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n파이가 나오면서 n은 정수가 되겠죠. 자, 그럼 n에다가 0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면 되는데 자,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1파이보다 작아야 되니까 당연히 n에다가 1을 대입한 3분의 2파이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괜찮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도 파이부터 2파이까지 범위를 준 다음에 2세타랑 4세타가 y축 대칭이다. 여기까지 알려줄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까? 1번처럼. 자, 요렇게 x축, y축 하나 그린 다음에 자, 2세타가 처음에 좀 작은 각도니까 요렇게 써보시고요. 그 다음 y축 대칭할 거니까 얘를 접었을 때 요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럼 잘 생각해보자. 자, 요렇게 갔을 때 당연히 대칭 이동은 거울이잖아, 그치? 그럼 어디가? 그렇죠. 여기가 2세타가 될 거고요. 왜? 접었으니까. 자, 동경은 무조건 우리 시초선부터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4세타가 된다. 요 정도까지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4세타랑 2세타를 뭐 하고 싶어? 그렇죠. 더해야지 몇 도가 딱 나와요? 180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6세타가 뭐다? 파이다. 그리고 이거 쓰면 안 되죠? 2n파이까지 붙여주셔야 되겠지. 몇 바퀴 도는지 모르니까. 그럼 따라서 세타는 뭐야? 6분의 2n 플러스 1파이가 되겠다. 요 정도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n에다가 0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얘들아, 얘 같은 경우에 내가 어차피 통분을 좀 해서 보게 된다면 분모가 6이니까 얘는 6분의 6파이부터 6분의 12파이까지가 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럼 6분의 6이니까 얘가 6이 되려면 당연히 얘네 3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자, 3부터 들어가면 6분의 7파이. 봐봐, 딱 들어가죠? 너 하나 더. 6분의 4 넣으면 9파이.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넣어볼까? 한 번 더 넣으면 5 넣으면 6분의 11파이가 되면서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 2개씩밖에 증가하니까. 그럼 얘네들 전부 다 합을 구할 거니까 정답은 6분의 자, 더할게. 16, 27. 그래서 6분의 27파이가 되면서 정답은 2분의 9파이가 나오겠다가 끝이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이거 그냥 4분면 문제니까 잘 처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세타랑 9세타가 일직선상 위에 있지만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좀 생각해보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 자, 이렇게 X축과 Y축을 그려주신 다음에 첫 번째, 작은 각. 여기에 당연히 예각 취급해서 여기를 세타라고 봤을 때 반대, 일직선상이니까 일직선은 좀 더 이어져 있겠죠, 여기 뒤에. 자,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자, 그럼 어디가?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여기가 세타인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동경은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부터 이만큼을 내가 동경이라고 부르고 얘를 9세타라고 부르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자, 봐봐. 그럼 이 9세타랑 세타를 뭐 하고 싶어? 그렇죠.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일직선. 뭐 180도가 나오겠죠. 자, 몇 세타가? 8세타가 파이 더하기 2n 플러스 2n 파이다. 뭐 2n 플러스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 따라서 세타는 뭐죠? 8분의 2n 플러스 1 파이가 나오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세타가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래요. 자, 다시 세타가 누구랑 누구 사이?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야.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자,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당연히 대입할 건데 얘들아, 분모가 8이니까 얘도 8로 맞춰볼게 또. 자, 얘 8로 맞추게 된다면 8분의 4파이
그 다음에 8분의 파이야. 요렇게. 자, 그럼 생각 좀 해보자. 8분의 4파이랑 8분의 8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n의 2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럼 8분의 몇 파이니까 5파이. 4보다 크죠? 한 번 더. 8분의 몇 파이? 7파이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 자, 두 개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래? 얘를 만족하는 모든 값의 곱을 구할 거니까 얘를 그대로 둘 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8분의 5를 대입했을 때 코사인 8분의 6이죠. 8분의 6은 4분의 3파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코사인 8분의 7 더하기 8분의 1은 그냥 파이가 나오면서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볼게. 자,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각변환 배웠을 거야.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겠고. 그치? 자, 아니면 얘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냥. 그래서 자, 갑니다. 코사인 4분의 3파이를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 자, 그림 볼게. 그림 풀어도 돼. 자, 갑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가 4분의 3파이니 이만큼이 4분의 3파이니까 여기를 내가 4분의 파이로 보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도 되겠죠? 그럼 얘는 1대 1대 루트 2가 나올 거 아니야. 45도니까. 근데 코사인은 여기 x좌표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그래서 또는 어떻게 처리해도 돼? 우리 이거 각변환 배웠죠? 코사인 파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안 바뀌고 그 다음 뭐? 코사인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무슨 수야?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같죠?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확인될 거야. 그럼 얘네들이 곱할 거니까 정답은 루트 2분의 1. 답은 2분의 루트 2가 나오겠다. 요 정도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각도 계산하는 것도 꼭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호도법.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세타가 3, 4분면 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한번 좌표표만 그려볼까 우리?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었냐면 3, 4분면은 여기죠. 그러면 180도랑 누구? 270도 사이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세타는 어떻게? 우리 180도랑 또 270도 사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얘를 뭐 360도 곱하기 n도 괜찮고 2n파이도 괜찮아요. 알죠? 자, 일단 이 360도 곱하기 n을 붙였냐 안 붙였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저 360도 곱하기 n은 뭐예요? 몇 바퀴, n바퀴 돌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2분의 세타니까 양변을 2로 나눠야 돼. 그치? 자, 그럼 2분의 세타는 누구랑 누구 사이냐면 2로 나눴을 때 90도 더하기 180도 곱하기 n이 될 거야. 그 다음 얘도 2로 나눴을 때 135도 플러스 180도 곱하기 n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n에다가 이제 뭐씩 넣을 거야? 0부터 하나씩 넣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180도에 뭐를 넣으면 두 번 돌면 한 바퀴가 되니까 똑같죠. 그럼 따라서 n은 뭐랑 뭐를 넣을 수밖에 없다고? 0과 1을 넣어볼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만 넣으면 돼. 왜요? n에 2 넣으면 360도니까 0이랑 똑같겠죠. 0 넣은 거는 그냥 90도. 1 넣으면 360도 돌았으니까 똑같이 90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자, n에다 0을 넣게 된다면 90도보다 크고 그 다음 뭐보다 작다? 135도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90도는 당연히 여기 y축이죠. 그럼 여기 2, 4분면에 있겠네. 따라서 얘는 제 2, 4분면에 있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자, n에다 1을 넣어볼까? 자, 1 넣으면 얘는 270도겠죠? 자, 270도보다 크고 2분의 세타가. 자, 여기다가 1 넣게 된다면 얘는 315도인가요? 자, 315도니까. 자, 270도는 당연히 여기 y축의 음의 방향이니까 이쪽이 될 수밖에 없겠다. 됐어요? 자, 그럼 얘는 몇 사분면? 제 4, 4분면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할 거냐면 제 2, 4분면하고 4, 4분면을 존재한다니까 답이 두 개죠? 2랑 4를 골라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되게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세타가 제 4, 4분면. 자, 아까 4번이랑 똑같죠? 빠르게 한번 처리해볼게. 자, 4, 4분면이니까 똑같이 X축과 Y축을 한번 다시 그려주게 된다면 자, 여기가 될 거야. 그렇지? 자, 여기가 된다는 건 지금 몇 도랑? 270도랑 360도 사이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270도 더하기 뭐?
360도 곱하기 n보다 크고 그 다음 뭐 36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 있죠. 자, 여기서 내가 얘를 0도로 쓰지 말고 360도로 써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갑니다. 자, 근데 3분의 세타를 구할 거니까 일단 3분의 양변을 3으로 나눌 수밖에 없겠다. 요렇게. 자, 3으로 나누면은 90도 더하기 120도 곱하기 n이 되겠죠. 그 다음 얘도 3으로 나누면 120도 더하기 120도 곱하기 n이 나올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으로 생각 좀 합시다. n이 정수야. 몇 바퀴 돌 거니까, 그치? 그럼 n에다가 0부터 어떻게 넣을지를 먼저 판단하고 가는 거야. 자, n에 0 넣을 수 있고 n에 1 넣으면 아직 120도밖에 안 돼. n에 1을 넣으면 240도니까 아직 못 돌았죠? 근데 n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 360도이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돈 상태겠죠?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 때까지를 잘 구별하자 이거야. 그래서 자, 그냥 넣어볼게요. 그럼 90도보다 커요. 그렇죠? 자, 90도보다 크고 그 다음 120도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뭐야? 얘는 그냥 제 1사분면이 나오겠죠. 자, 1로 쓸게 그냥 1사분면. 뭐 1사분면이야. 2사분면이 되겠죠. 90도보다 크니까. 다음 n에 1 넣어볼까요? 그럼 얘는 210도예요. 자, 210도랑 자, 1 넣어볼게. 1 넣으면 240도야. 자, 210도랑 240도는 여기 3, 4분면에 있겠죠. 180도랑 270도에 있어야 되니까 자, 얘는 3, 4분면이 되겠지. 마지막 240도를 넣으면 330도가 될 거야. 330도보다는 크고 그 다음 뭐가 된다? 2 넣으면 240도니까 360도까지 올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330도는 뭐 대충 이쪽에 있겠죠. 4사분면. 그래서 얘는 4사분면인데 자, 문제에서 뭐냐면 2분의 세타가 아니죠. 3분의 세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아, 얘가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이죠. 2랑 3이랑 4는 다 존재할 수 있으니까 뭐야? 아, 1사분면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을 1라 쓰지 말고 얘들아 제 1사분면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뭐 여기까지 5번까지 큰 어려움 없을 거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되 뭐만 잘 지켜줘라. 360도 곱하기 n은 자꾸 빼먹고 쓰지 마라. 요 정도만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은 이제 아마 딱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 있을 거예요. 자, 이거 활용 문제고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아마 이게 실생활 문제여서 이렇게 나오면 아마 다 틀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해볼게. 얘는 실제 시계를 반영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 지금 봐봐 얘들아. 1시 반이라고 지금 줬죠 1번에. 자,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봐. 얘들아 1시 반이라 그러면 니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6이니까 1시 반은 자, 요렇게 해서 요 각도를 표현할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건 1시 반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분침도 길어내나? 자, 이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얘들아 지금 분침이 이렇게 돌잖아. 그럼 시침도 조금씩 움직이는 거 알죠? 그 각도까지 다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것이. 자, 해볼게요. 그럼 이 생각부터 해보자 얘들아. 난 데이터베이스가 좀 필요해.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뭐냐면 보세요. 한 바퀴가 돌아야 1시간이 되겠죠?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지금 여기 12가 있고 여기 1 있잖아.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한 바퀴를 돌려야 돼.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자, 한 바퀴가 몇 도죠? 그렇죠. 2파이죠. 한 바퀴가 2파인데 내가 쟤를 12등분을 할 거야. 왜? 잘 봐.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나올 건데 잘 들어. 그러면 요 12부터 1까지 간격이 6분의 파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쪼개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잘 보셔야 돼. 그러면 이 12에서 1까지 넘어갈 때 얘가 분침이 한 바퀴를 돌려야 얘가 12에서 1로 넘어오겠지. 괜찮아? 자, 그럼 볼게. 자, 따라서 5분당 어떻게 되는지 잘 볼게. 얘는 잘 봐야 되는데. 잘 봐. 총 한 번 5분 하면 한 번, 두 번에서 12번을 가겠죠. 그래서 12번을 가야 한 바퀴가 될 거야. 그럼 얘를 몇 등분 때릴 거냐면 12등분을 때릴 거야. 그래서 얘는 5분당 12로 나눴을 때 뭐가 되니? 12로 나눴을 때 72분의 파이씩 움직일 겁니다. 누가? 시침이.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이거 어려운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 다시 1시 반을 볼게 얘들아. 잘 보세요. 1시 반.
일단 기본적으로 1시 30분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일단 30분에 왔다는 건 얘는 밑에 이렇게 일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괜찮아? 근데 봐봐. 우리 이미 1 말고 옆에 2가 있죠. 그럼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1하고 2 중간에 딱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1하고 2 중간에 있어야 요 1시 반이 되겠죠. 이거 뭔가 6시 40분 같은 데더라? 니네 이거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다시 1시 반은 요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지금 분침이 딱 절반을 돌았죠. 그쵸? 그래야 시침이 돌 거니까. 그럼 딱 절반 돌았다는 건 얘가 1과 2에 딱 어디 있어야 돼? 그렇죠. 중간에 있어야 돼요. 중간에. 괜찮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볼게요. 5분당 72분의 2 파이를 움직였잖아. 그치? 그럼 얘는 몇 분 움직였어 지금? 총? 30분. 30분을 움직였잖아. 그래서 그럼 일단 뭐를 곱해야 돼? 6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6을 곱할 거니까 오케이. 여기 시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분의 파이가 움직인 거라. 왜? 6을 곱해봐. 12분의 파이잖아. 그럼 한 번 더 해볼게. 얘들아, 그럼 딱 남은 절반이 12분의 파이가 남았겠죠. 그래야 6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럼 끝났죠? 자, 갑니다. 그러면 오케이. 지금 여기서 쭉 이었을 때 여기 1과 2 딱 중간부터 여기까지 12분의 파이고 나머지 2부터 6까지 잘 보세요. 몇 개 가야 돼? 3, 4, 5, 6. 하나, 둘, 셋, 네 번 가야 되니까 6분의 파이를 4번 갔죠. 따라서 얘는 1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몇 번 갔다고? 4번 갔다고. 이게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될 겁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직도. 그렇지 모르겠지 아직도. 자 한다. 그럼 얘는 12분의 파이에 얘는 2, 4, 8이니까 9파이가 되면서 얘는 4분의 3파이가 된다는 거야. 아이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럼 얘는 8분의 5파이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봐봐 다시 잘 보셔야 돼. 자 이번에 4시 40분 볼게요. 자 일단 4시 40분 볼게. 그럼 잘 생각하자. 자 4시 40분은 일단 뭐랑 뭐만 그려주면 되냐고요? 8하고 4만 그려주시면 되고 4랑 5까지만 그려주시면 되겠죠. 괜찮아? 잘 봐. 얘들아 그럼 이 생각할 수 있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분침은 8에 딱 있을 거야. 40분이니까. 그럼 자 생각해보자. 그럼 4는 시침은 4랑 5 어딘가 사이에 있을 거야. 그럼 요거부터 하자는 거야. 이제 꿀팁이야. 자 보세요. 5부터 8까지 3칸 움직이지. 이렇게 3칸 움직여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한 칸당 얼마였어? 6분의 파이지. 그럼 6분의 파이를 몇 칸 움직인다고? 3칸 움직이고 여기 이 간격만 조사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얘들아 몇 분 갔어? 5분당 72분의 파이가 간다는 거냐면 한 번 갈 때마다 72분의 파이야. 몇 번 갔지? 지금 총 8번 갔지. 됐어? 그럼 8번 갔으니까 얘들아 8번 갔대요. 8번 가면 뭐가 돼? 9분의 파이지. 그러면 뭐가 9분의 파이면 얘가 움직인 게 9분의 파이라는 거야. 그럼 남은 건 뭐야? 아 남은 건 6분의 파이에서 9분의 파이만큼 빼면 되겠지. 내가 9분의 파이만큼 갔다고 이만큼. 따라올 수 있겠어? 그래서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 그러니까 얘는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3분의 2파이에서 9분의 파이를 뺄 거니까 자 얘는 9분의 5파이가 나오겠죠. 맞나요? 그럼 얘도 답은 아니겠네요. 이런 식으로 다 조사하는 거야. 이거 느낌이 옵니까 얘들아? 다시 7시 20분 볼까? 자 7시 20분 볼게. 위에 봐. 자 7시는 7이 여기 있을 거야. 20분은 4가 있겠지. 자 갑니다. 20분이야. 그러면 얘는 7하고 8 사이 어디 사이에 시침이 있겠지. 자 얘들 봐봐. 20분 지났다. 그치? 자 갑니다. 4부터 7까지 가는데 3번 가야지. 하나 둘 3번 갈 거 아니야. 그럼 다시 한 번 갈 때마다 6분의 파이니까 얘는 분침이다 분침. 3번 갔으니까 얘는 다시 6분의 파이가 3번이 있을 거야. 그리고 자 볼게요 또. 자 5분당 72분의 파이 갔으면 뭐야? 5분당 72분의 파이 갔으면 얘는 4번 갔잖아. 20분 가서 4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4를 곱하면 18이네. 18분의 파이가 갔다. 더하기 18분의 파이를 갖다가 끝이지. 왜? 여기서 이만큼 가면 되는 거니까. 끝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계산하시면 18분의 10파이가 되겠지. 왜? 339 더하기. 그러면은 9분의 5파이가 되겠죠. 아 이거 답이 아니네. 자 그다음 12시 15분 볼까요? 다시 12시 15분. 자 볼게. 자 12시
15분이니까 3 여기 되겠죠. 그럼 15분 딱 이렇게 적혀져 있고 얘는 12시면 대충 이쪽에 시침이 이쪽에 있겠죠. 생각해보자. 자, 1에서 3까지 두 칸만 가면 되죠. 그럼 6분의 파이가 몇 개요? 2개요. 그리고 자, 3번밖에 안 갔으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3 곱하면 12에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3 곱하면 뭐가 되죠? 24가 되겠죠. 24분의 파이만큼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얘는 24분의 4, 2, 8인가 9파이가 되면서 얘도 8분의 3파이가 나오겠지. 그럼 다 아니잖아. 그럼 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12시 45분. 그래서 자, 마지막 한번 해볼까? 자, 마지막은 정답이니까 선생님 여기 시계를 해줄게. 잘 봐. 자, 12시 45분이니까 자, 여기 9 써주시고 12시 써주시고 1시 써주시고 그럼 12시 45분은 이게 분침, 시침은 이쪽에 있을 거야. 그치? 자, 생각해보자. 자, 9에서 12까지 총 3칸 움직이죠? 그럼 얘는 6분의 파이를 3칸 움직이고 자, 그 다음 5분당 움직이니까 9번 움직이잖아. 9에 갔으니까 분침이. 그럼 9 곱하면 8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이만큼 한 게 8분의 파이. 자, 그럼 얘는 2분의 파이니까 8분의 4파이 해서 8분의 5파이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얘들아?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건데요. 자,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분침이 움직이고 시침도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바퀴를 돌 때마다 12시에서 1시까지 움직이는 게 얼마큼 움직이냐. 그래서 문제에서 뭘 못 물어봐 얘들아? 28분 이런 거 못 물어보죠. 왜? 그 물어보면 더 쪼개야 되겠죠. 막 더 쪼개야 돼. 그래서 5분당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알았어? 자, 이런 거 활용해야 나오면 어떻게? 제껴야죠 일단. 자기 제끼고 경험 삼아 넣어놓은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은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건데 우리 건널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갑니다. 얘들아 직가상 줬으니까 봐봐. 8, 6이야. 그러면 64 더하기 36이니까 여기 100이죠? 그러면 모선의 길이가 10이다. 자, 모선의 길이 내가 왜 구했을까? 자, 봐봐. 원뿔을 전개도를 펼쳐보면 당연히 뭐가 나와 얘들아? 요렇게 부채꼴 하나와 밑에 원이 이렇게 하나 나올 거예요. 괜찮아? 자, 그랬을 때 모선의 길이가 이 부채꼴에 뭐가 된다고? 그렇죠. 반지름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요 밑면의 반지름이 6이잖아. 밑면의 반지름이 6이야. 그럼 얘가 6이네. 그치? 자, 그럼 봐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호를 알아야 될 것 같아. 또는 뭐 중심각을 알면 되는데 호가 더 편할 것 같아. 얘들아, 이 호는 잘 보시면 이 호는 내가 얘를 감싸 안고 있는 거가 되겠죠. 호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와 똑같을 거야. 그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하지? 2파이 r이니까 얘는 12파이가 나올 거예요. 그럼 끝났네. 자, 첫 번째. 밑면의 넓이를 구할 거야. 자,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그럼 얘는 36파이가 될 거고요. 자, 옆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자, 부채꼴. 자, 부채꼴은 자, 2분의 1 뭐죠? r l이 되겠죠. 왜? 내가 아는 게 지금 l하고 r이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파이가 돼야 되겠다. 끝이 되겠지. 그러면 몇 파이야? 60파이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그럼 두 개를 더할 거니까 정답은 96파이로 건널비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처리할 수 있겠죠. 어려워요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 다 교재에서 했었고요. 펼쳐보면 다 아는 거 알고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선이 부채꼴의 반지름이다 라는 거랑 밑면의 원의 둘레가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똑같다. 원뿔에서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됐어요?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뭐 다 섞어놓은 문제 같아. 자, 하나씩 좀 따질 건데요. 어쨌든 내가 궁금한 건 부채꼴의 호랑 부채꼴의 넓이니까 뭐 부채꼴 알아야 되겠죠. 자, 반지름 아니까 우리 저 중심각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세타랑 11세타가 X축 대칭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1번, 2번처럼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세타를 내가 예각 취급해서 여기를 세타를 책정했을 때 X축 대칭하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우리 거울이잖아. 거울. 뒤집었으니까 여기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세타라고 부르고 동경은 당연히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부터 볼 거니 이 노란색을 몇 세타라 불러? 11세타라고 부르겠죠. 자, 그럼 두 개를 뭐 하고 싶죠? 그렇죠. 더해야 되겠죠. 왜? 둘이 더해야 한 바퀴가 되겠죠. 그럼 몇 세타? 12세타가 한 바퀴니까 그냥 선생님이
2n파이로 놓고 풀어도 될 것 같아. 자, 왜? 자, 앞에 파이를 줬으니까. 그럼 세타는 6분의 n파이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럼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6분의, 봐봐. 2분의 파이가 뭐죠? 6분의 3이죠. 그럼 6분의 3하고 6분의 5파이 사이에 있는 거는 6분의 4파이가 될 거야. 그럼 따라서 중심각은 6분의 4파이 곧 3분의 2파이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세타까지 나왔겠다. 세타까지 나왔겠다. 문제에서 뭐 구하래? 부채꼴의 호랑 넓이래. 자, 호는 어떻게 구했죠? 자, 그렇죠. R세타가 되겠고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 해서 대입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6 곱하기 3분의 2파이니까 6으로 곱하면 4파이가 나오겠죠. 호는. 자, 그리고 얘는 2분의 1의 R제곱. 그러면 그냥 이건 계산하자. 2분의 1 R제곱이니까 36 세타는 3분의 2파이까지. 돼서요. 그럼 약분 치고 약분 치면은 12파이가 나오겠죠. 따라서 호는 4파이, 넓이는 12파이로 계산해도 상관없겠다. 뭐 큰 어려움 없겠죠? 뭐 요것도 어려운 거 없고요. 그냥 얘는 부채꼴도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같은 문제는 또 이제 활용 문제죠. 한번 봐봐. 자, 지금 강아지가 여기 묶여 있어요. 자, 여기 묶여 있고 줄이 3m야. 한번 생각해보자. 야, 강아지 키우는 사람도 있고 안 키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봐봐. 강아지가 막 그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냐? 지가 막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줄이 몇 미터야? 3m지. 그럼 봐봐. 생각을 해보자. 우리 강아지가 그냥 앞으로 쭉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들아, 강아지가 쭉 간다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쭉 가겠지. 이거 강아지야? 강아지. 강아지가 있어요. 그럼 쭉 가봤자 어차피 쭉 3m밖에 못 가죠. 그럼 봐봐, 얘들아. 영역의 넓이니까 요 안에는 강아지가 그냥 줄 이렇게 느슨하게 가면서 올 수가 있겠죠. 그럼 뭐만 잘 구하면 되냐면 경계만 잘 구하면 돼, 경계. 그러니까 강아지가 어디까지밖에 못 가지를 잘 보시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강아지가 이제 자기가 실험하는 거야. 강아지들아 생각이 있겠지. 너는 생각이 없나? 아니야. 있어. 봐봐. 강아지가 생각을 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그놈의 생각. 이걸 따라하는구나. 봐봐. 강아지가 쭉 갔어요. 그럼 여기 3m가 있을 거야. 3m까지 뻗었어. 오케이. 그럼 강아지가 이제 뭘 느꼈냐면, 오케이, 나 여기까지밖에 못 가. 그러면 직선으로 여기까지 못 가니까 내가 이제 좌우로 돌아볼까 했을 때 쭉 돌죠. 그러면 쭉 팽팽하게 쭉 돌려요. 쭉 돌립니다.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이동해요. 그럼 봐봐. 얘도 3, 얘도 3, 얘도 3, 3 가. 근데 봐봐. 여기 길이가 2m인 정삼각형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요렇게 가서 여기 3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좀 안 맞긴 하지만 잘 보세요. 자, 그럼 얘들아, 강아지가 아무리 쭉 달려봤자 여기까지밖에 못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3이니까 쭉 달리면 요런 식으로 뭔가 부채꼴의 형상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뭔가 그림이 이상하지만 잘 보세요. 그림 좀 이상해. 그래서 자, 그럼 얘는 무슨 모양이 나오냐? 부채꼴이 나올 거야. 자, 봐봐. 얘도 3이고 얘도 3이야. 얘도 3이야. 그림 좀 이상한데 얘들아. 그냥 좀 우리 너그럽게 받아들여 봅시다. 알았어? 아니, 안 그랬어. 옛날 선생님 옆에다 그려야 돼. 옆에다 그려? 아, 싫어. 그래서 자, 그럼 강아지가 이번에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더 가겠지. 그럼 봐봐. 강아지가 3m인 줄을 가져가려면 또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지. 그럼 이 상태로 쭉 돌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럼 보세요. 그럼 네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림은 안 그래. 여기 3, 얘도 3, 얘도 3, 얘도 3, 얘도 3, 얘도 3 이렇게 될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야, 그럼 강아지가 일단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여기 주황색에 있는 전부 다 되겠지. 여기 안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왜? 목줄이 매달려 있으니까 저 끝에까지밖에 못 움직이겠죠. 근데 봐봐. 강아지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돌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야. 왜? 여기가 뭐야? 1. 지금 여기가 2m잖아. 여기 2m니까 줄이 1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강아지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또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까지 움직일 수가 있겠지요.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강아지가 여기 2m 가고 3m까지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꺾을 수도 있지. 왜? 여기가 1m니까. 그렇지? 총 주황색 색칠된 거랑 파란색 색칠된 걸 잘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잘 보세요. 얘들아, 주황색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큰 무슨 부채꼴이 되는 거야. 부채꼴. 자, 그럼 중심각 볼게. 얘들아, 여기가 몇 도야? 정삼각형이니까 60도야. 그럼 남은 게 300도가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3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황색의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그리고 반지름 3의 제곱 그리고 중심각 300도니까 180으로 나눠볼까? 300을? 그럼 3분의 5파이가 될 거예요. 요게 주황색의 넓이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초록색, 아니 파란색만 하면 되겠죠? 자, 파란색도 봐봐. 얘랑 두 개 똑같겠죠? 그럼 S2는 2 곱하기, 자, 부채꼴 2분의 1 곱하기, 자, 반지름은 얘가 1이 되겠지. 그래서 1의 제곱.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120도가 되겠죠? 120도는 180으로 나누면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괜찮아? 그 두 개를 더했을 때 강아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조금 이제 느낌이 옵니까? 됐어요? 자,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3 하나 약분 때릴 거니까 2분의 15파이가 나올 거고, 자, 이 친구는 2랑 약분 때릴 거니까 3분의 2파이가 나오면서 둘을 합쳐볼게. 그럼 통분하시면 6으로 통분할 수밖에 없으니까 45에서 224. 2파이가 되니까 따라서 6분의 49파이가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강아지 산책하는 이 경로를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은 안 그래 보이겠지만 얘들아, 당연히 얘가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다 3이니까 부채꼴이 나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도 경험을 잘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그림과 같이 5가 중심이고 선분의 2비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의 점 C에 대해서, 자, 호의 길이를 3분의 2파이라고 주고, 얘들아, 호의 길이를 3분의 2파이를 주고, 중심이 좀 가운데 안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부채꼴에 대한 호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반지름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좀 반지름 좀 구해볼게요. 자, 그럼 어쨌든 반지름이 뭔지 모르니까 R이라고 둘게. 반지름 R로 둘 거야, 전부 다. 그리고, 자, 선생님 얘를 세타라고 둘 건데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 저 둘레, AOC의 둘레를 구할 거니까 반지름 두 개랑 이쪽 호를 구하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R세타가 되겠죠. 자, R세타가 R 곱하기 세타가 3분의 2파이가 될 거예요. 괜찮아? 여기까지. 두 번째, 이번에 얘들 요거의 넓이까지 줬어요. 옆에 좀 넓은 데 있죠? AOC의 부채꼴. 그렇죠?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R, L을 줬어. 이게 뭐래요? 이게 3분의 4파이래요. 자, 여기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없죠. R 말고는 없어. 세타랑 L에 대한 관계를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 얘들아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이 전체가 180도니까 얘를 내가 180도에서 세타를 뺐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자, 이 반바퀴가 파이니까 파이에서 세타를 빼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좋냐라는 건데, 어떻게? R하고 R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다시 L은 여기서 L은 뭐가? R 곱하기 파이 빼기 세타가 될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 해볼게. 그럼 얘는 파이 R, 그러니까 R 곱하기 파이에 빼기 R 세타거든요. 근데 R 세타가 뭐지? 오케이, 3분의 2파이까지 계산할 수가 있겠죠. R 세타. 그럼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자, 그대로 대입할게. 그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자, R 파이 빼기 3분의 2파이가 3분의 4파이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하면 얘들아 파이가, 아니, R이 나올 것 같아. 자, 해볼게. 자, 여기서 파이는 하나씩 약분을 좀 해줄게요. 왜 곱하기가 됐죠? 얘는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 양변에 2를 곱하면 얘들 봐봐. 자, 계산한다. R 곱하기 R 빼기 3분의 2가, 자, 2를 곱하면 3분의 8이 나올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정리. R제곱 빼기 3분의 2R 빼기 3분의 8은 0이 나오니까, 자, 양변 3 곱하자. 3R제곱 빼기 2R 빼기 8은 0이다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럼 3하고 1이 될 거고, 그 다음 뭐가 될까? 2랑 4가 되나요? 그래서 빼기는 여기부터 되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럼 반지름 애들 당연히 길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R은 여기서 나오는 2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R이 2잖아. 얘들아, R이 2면 얘가 2네. 반지름이 2,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야. 그럼 L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둘레 구할 거니까. 그러면 4 더하기. 자, L만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럼 다시 여기 R이 2잖아. R이 2잖아. 그치? 넣으면 사라지고 L은 3분의 4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 더하기 3분의 4파이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주는 문제가 될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식은 요거 같아. 내가 이 파이 빼기 세타를 설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삼각함수에서 꽤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잘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선생님이 이제 교재에서 얘기했던 뭐 부채꼴의 좀 차이, 큰 부채꼴과 작은 부채꼴 요거를 말할 건데요. 자, 여기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자, 문제에서 두호 AB랑 CD 길이가 각각 12와 8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요거 잘 이용해서 풀어볼 건데요. 자, 색칠한 부분에 둘레를 구할 거니까 얘들아, 둘레는 당연히 요 왼쪽 요 두 사이드만 딱 구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문제 준 거 잘 생각할 건데 얘들아, 부채꼴이 지금 겹쳐져 있는 게 보이죠? 그럼 당연히 뭐가 공통이냐면 세타가 공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차근차근 밀고 나갑시다. 자, 그럼 당연히 얘들아, 큰 반지름을 선생님이 큰 반지름을 R1이라고 둘 거고, 자, 작은 반지름을 선생님이 R2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 자, 지금 문제에서 넓이까지 줬네. 이 넓이가 30까지 준 거 확인했고, 자, 그럼 차근차근 따져볼 거야. 자, 생각하자. 얘들아, 호의 길이가 8이라고 줬으니까 먼저 쓸 거 다 써. 8은 R2 곱하기 세타가 될 거야. 괜찮죠? R 세타. 다음 12는 R1 세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셔야지. 그래서 자, 그럼 넓이 구할 거야. 이제 넓이. 이 구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럼 30이잖아. 그럼 전체 큰 부채꼴에서 무슨 부채꼴? 작은 부채꼴을 빼주시면 되겠죠. 갑니다. 자, 그럼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자, 작은 부채꼴 여기 S2라고 할게. 작은 거니까 이거 R2니까, 자, S2는 작은 부채꼴 2분의 1 RL이 되겠죠. 그래서 자, 큰 부채꼴을 볼게. 큰 부채꼴은 2분의 1 R1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러면 1에서 2를 빼야 되겠죠. 왜? 큰 거 작은 거 뺀 거니까. 자, 해볼게. 빼면 자, 2분의 1 아니지, 그냥 이거 이렇게 계산할까요? 어차피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2를 뺄 거니까 2분의 1 아니지 6R1에서 뭐 어떡할 거야 여기서.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초에 내가 구하는 게 뭐냐면 8이 뭐라고. 그래서 자, 얘는 12는 2분의 1 R1 제곱의 세타야. 그래서 자, 이걸씩 다시 만들어 볼게. 여기서 이걸 뺄게. 그럼 따라서 2분의 1 세타에서 잘 보셔야 돼. R1 제곱에서 R2 제곱을 뺐을 때 얘가 3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럼 잘 보세요. 또 그럼 세타 곱하기, 자, 얘는 합차니까 R1 더하기 R2, 그리고 얘는 R1 빼기 R2가 60이 되는 현상이 완성이 되겠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자. 오! 나왔잖아. R1 빼기 R2가 나왔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궁금하는 건, 이거 처리하기 힘들겠지. 자, 이거 우리 못 써 지금. 자, R1 더하기 R2의 세타니까 봐봐. R1 더하기 세타, R2 더하기 세타는 뭐냐면 R1 더하기 세타, R2 더하기 세타가 보이니까 둘이 뭐 하라고? 더하라고. 둘 더하면 2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R1 빼기 R2는 3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3이 될 수밖에 없지. 따라서 저 둘레 길이는 3이 2개. 왜 3이 2개인지는 알겠지? 양쪽 끝. 그리고 10이랑 8 더하면 20이 되면서 정답은 26의 둘레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죠. 자, 선생님 그럼 이거 우리 왜 썼나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쓸 필요 없어. 왜? 우리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선생님 봐봐. 우리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R1, R2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식을 자꾸 변형하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도 이런 것들 자꾸 봐야 얘들아 오르는 거야. 알아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그림과 같이 점 P에서 중심이 5인 원에 접선을 그을 때 두 접점을 각각 A, B라 하자. 자, 접점 나왔으니까 잘 보자 얘들아. 접점 나왔으면 우리 해야 되는 게 뭐야? 자, 뭐 90도가 꼭 필요합니다 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 알겠어? 자, 그리고 쭉 그릴 때 그 다음에 요 각도가 2세타라고 줬네요. 자, 이때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인데 얘들아, 아마 이제 색칠한 부분이 어딘지 모를 거니까 볼게요. 어디냐면 여기 이 부채꼴하고 요거 밖에. 요 밖에.
밖에 넓이가 같은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아마 못 푼 친구들 잠깐 스탑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알았죠? 또 안 푸지 말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세타를 보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생각하자. 일단 얘들아, 당연히 반지름이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R로 둘 거야. 그렇지? R로 둘고, 저 노란색의 넓이는 너무 구하기가 쉽죠? 우리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하지?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2세타가 오겠죠? 따라서 얘는 R제곱 세타가 될 거야. 괜찮아?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저 초록색을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에서 부채꼴을 빼면 되거든. 근데 얘들아, 특징 하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90도 90도 보이고 이 만나는 접점 보이죠? 자, 우리 원방 할 때도 배웠을 거야.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어. 자, 밖에 있는 접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그으면 자, 요 두 개가 직각 반지름 똑같기 때문에 얘가 합동이 될 겁니다. 합동. 생각해봐. 야, 이게 뭐야? 여기 2세타니까 반반 나눠가지고 여기 세타가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하나만 좀 뺏어 볼게, 얘들아. 잘 봐. 하나 뺏어 볼 건데.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자, 그럼 90도가 A야. 그 다음에 여기가 O가 될 거고, 여기 세타에 여기가 P가 되겠지. 여기 P. 괜찮아? 자, 그럼 생각해볼게요. 어디가 R이냐면 OA가 R이래요.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우리 어차피 밑변 곱하기 높이만 알면 되니까 얘만 알면 되겠죠.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얘를 내가 H라고 할게. H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에서 알려줬다. 갑자기 탄젠트 세타고 하라고 하죠. 그쵸? 자, R분의 H가 뭐죠? 탄젠트 세타겠죠. 그러면 H는 뭐죠? R 탄젠트 세타가 될 거예요. 그치? 그럼 내가 이제부터 이 H를 R 탄젠트 세타로 볼 거야. 따라서 전체 넓이 있죠? 이 전체 넓이 구할 때 뭐야? 이 삼각형이 두 개니까 그냥 뭐 곱하기 뭐?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니까 R제곱 탄젠트 세타가 나올 거야. 자, 다시 2분의 1 왜 안 했냐면 어차피 위에 거 아래 걸 다 더한 다음에 뭘 뺄 건데? 그렇죠. R제곱 세타를 뺄 거잖아. 이게 무슨 색이야? 초록색이죠. 왜? 다시 요 직각삼각형 두 개에서 부채꼴을 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냐면 이 두 넓이가 뭐하다? 똑같다라고 줬어요. 음식 마지막. 자, 그러면 R제곱 세타와 R제곱 탄젠트 세타 빼기 R제곱 세타가 똑같을 거니까 양변에 R 요거 넘어가면 이 R제곱 세타와 R제곱 탄젠트 세타가 똑같겠죠? 따라서 얘는 이 세타가 누구랑 똑같다고? 탄젠트 세타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를 구할 거니까 탄젠트 세타는 2세타죠? 그래서 정답은 2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거 도형. 얘들아, 봐봐. 잘 들어. 삼각함수가 되게 간단한 계산들만 있으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런 도형들이 나오면 꽤 어려우니까 이 도형들에 대한 특징들을 잘 정리 좀 해두세요. 알았지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지금 수투 시간에 푸는 건 어려운 거 맞아 할게요.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은 이제 우리 너무 많이 풀어서 뭐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둘레길이를 주고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부채꼴 하나만 다시 그려볼까 우리 얘들아? 요렇게가 나오면서 여기가 R, 여기가 L이 나올 수 있겠죠. 다음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2R 더하기 L이 뭐다? 36이다 했을 때 부채꼴의 넓이와 그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 자, 우리 방법 두 개 알아야 돼. 알죠? 두 개. 처음에 뭐예요? 그렇죠. 처음은 그냥 우리 되게 간단한 거 넓이 최대 어떻게 구해서 절반씩 나눠 가져라. 이게 무슨 기야? 산술기하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는 반반 나눠 가지니까 R은 9가 될 거고 L은 18이 되면서 잘 봐야 돼. R은 9고 L은 18이니까 자, L은 어떻게 구하지? R세타잖아. 그럼 따라서 18은 뭐야? 9세타가 되면서 따라서 세타는 그냥 뭐야? 중심각은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라. 답 하나 구했죠? 자, 넓이 구할 거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 S는 2분의 1 RL이니까 2분의 1 9, 그 다음에 L 뭐야? 18이 나올 거니까 답은 81이 나오겠죠. 그럼 답은 81하고 2를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다시 우리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1 RL이 될 거니까 얘들아 L이 뭐야? 36 빼기 2R이죠? L은 30, 이 2R 넘기시면 되니까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36 빼기 2R이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얘는 R 곱하기 18 빼기 R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R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나오니까 얘는 위로 블록을 그려주시고 요렇게 뭐랑 뭐? 0하고 18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얘들아 R은 길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0부터 18까지에서만 보면 돼. 그럼 그 가운데인 누가? 9일 때 최대값이 나올 수 있겠죠. 9 넣으면 9, 9, 81이 나오니까 따라서 반지름이 9일 때 그 넓이 최대값인 81이 나오겠다 했을 때 반지름 9와 넓이 81이 맞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럼 따라서 넓이가 81이니까 반지름 9 나왔죠. 2분의 9. 그럼 L은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얘는 18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또 L도 18이 어디 갔어? 맞을 수밖에 없죠. 그걸 통해서 똑같이 세타를 2로 구해주시면 된다.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풀 때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틀릴 게 없다 정도. 됐습니까? 그래서요. 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보도록 할게요. 자, 40번이 아니죠.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는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지. 잘 봐봐, 얘들아. 자, 반지름의 길이가 30인 9. 얘들아, 9가 뭐냐면 0이야, 0. 0 위에 한 점 n에서 길이가 5파인 실한 끝을 고정시켰대요. 자, 여기서 그냥 좀 보기 편하게 n을 위에 놨어요. 자, 그럼 끈이 있어요, 5. 근데 5가 있는데요. 이때 한 끝을 고정시켜서 팽팽하게 유지.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 강아지 문제 있죠. 강아지가 1절 가서 팽팽했잖아. 똑같아. 내가 이 끈을 잡고 이렇게 내린 거야. 그래서 그때 한 바퀴 돌렸을 때 교의 표면에 생기는 실끝의 자취를 L이라고 할 때 L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뭔 말이에요? 자, 얘들아 봐봐. 공이 있어. 자, 생각해 머릿속에. 나한테 지금 공이 없는데? 공이 이렇게 있잖아. 공이 이렇게 해볼까? 자, 공처럼 보입니까? 자, 그럼 실을 얘들아 봐봐. 실을 이렇게 공에다 실을 이렇게 팽팽하게 당겼을 때 얘들아 실이 이렇게 쪼개집니까? 바로? 공 안에 쏙 들어가요? 아니면 이렇게 표면을 따라 이렇게 되겠죠? 표면을 따라 이렇게가 뭐라고? 이게 팽팽하게 폈을 때 이게 5파이라고. 자, 이게 이 생각해야 돼. 잘 봐. 뭔 소리냐면 요런 식으로. 자, 얘들아 지금 내가 그린 게 뭐야? 이 앞으로 실을 이렇게 앞으로 한 거야. 앞으로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앞으로. 머리 쓰다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다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 그래서 쭉 당겼을 때 저게 5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저 끝의 길이를 만드는 봐봐. 끝을 쭉 돌리면 이렇게 생겨 먹겠죠. 뭔가 이런 둘레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둘레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하는지? 자, 그럼 이제 봐봐. 이거 좀 어려워. 이게 좀 기하에 조금 영향이 있어요. 자, 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30인 9라고 했으니까 내가 중심 딱 잡을게.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 얘들아, 그럼 내가 요 속에 있는 중심 보이죠? 9. 뭔가 지구처럼 보면 돼. 그러면 요 북극까지 n 북극처럼 보면 돼. 30. 그럼 얘도 뭐야, 얘들아? 이것도 30이 되겠지. 그래서요.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30인데 호의 길이가 뭔가 5파이처럼 딱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뭔가 이렇게 팍 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입체를 이렇게 뭔가 촉 뽑아낸 거지. 괜찮아? 그래서 그럼 30, 30이니까 뭔가 이 세타가 나올 건데, 자, 내가 얘를 어떤 화 시킬 거냐면, 자, 단면화를 시킬 거야. 자, 무슨 화 시킨다고? 단면화를 시킬 거야. 그래서요, 잘 보세요. 단면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단면화 시키면 이렇게 돼서, 자, 생각해볼게. 여기 중심이야. 자, 여기까지 길이가 30이고 여기까지 길이도 30이야. 그림 좀 안 맞으니까 그림을 맞게 그려볼까요? 아까 그 강아지 그림에서 약간 그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 이렇게 30이 올 거야. 그렇지? 그럼 자, 여기가 5파이고요. 여기가 30이고 그 다음에 쭉 돌렸을 때 얘들아 여기가 뭐가 돼? 저 단면. 초록색의 단면처럼 이게 쭉 보이겠지. 그래서 자, 해볼게요. 잘 보세요. 얘들아, 여기 30이었지? 여기 30이었으니까 5파이야. 그러면 여기 L은 R세타니까 5파이가 30 곱하기 세타에서는 6분의 파이가 나오겠네. 그럼 여기가 뭐라고? 6분의 파이가 될 거야. 여기는 9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지? 자, 생각해 얘들아. 6분의 파이 30도거든? 봐봐.
90도에 30이면 얘가 15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여기가 뭐가 나오니? 60도니까 얘는 15 루트 3이 나오겠네. 여기 길이가.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근데 잘 봐야 되나? 내가 5파이를 실을 딱 두고 어떤 짓 할 거냐면 뺑 돌렸으니까 이제 여기도 중심이 있고 이게 반지름이 되는 원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나온 거 아닌가? 얘가 뭐라고? 이게 이 15가 이 초록색 원에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럼 반지름의 뭐? 이 원의 둘레를 구하는 거니까 오케이. 저 L은 L 여기서 나온 L, 이 L이 아니고 이건 호야 호. 자, 여기서 자취의 길이 그 L은 여기 또 L 파란색 있어. 자, 자취의 길이 L은 이 원의 뭐? 둘레니까 뭐? 30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이 길이가 15라고. 그러니까 이 원의 둘레는 2파이 아래서 30파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L파이로 나눌 거니까 정답은 30이 될 수 있다. 얘들아 이게 공간이에요. 공간으로 보는 거. 자, 이거 공간처럼 보여요 얘들아 이거? 공간? 구 안에 뭔가 이렇게 딱딱 쪼개져 있는 이런 느낌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뭔가 3차원 나오면 얘들아 단면화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알았죠? 단면화 시켜서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부채꼴 문제가 되는 거야.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부채꼴 문제 나오고 잘 끊어서 직가삼각형까지 갖고 가는 문제가 되겠다. 괜찮을까 여기까지? 그래서 자, 이것도 경험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5번은 뭐 가나다라와 문제가 될 건데요. 자, 체크 좀 해봅시다. 자,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얘들아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만한 게 뭐냐면 이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문제랑 관련 없이 일단 이런 뉘앙스가 나오면 직선 하면 당연히 뭐가 생각나죠? 기울기가 좀 생각나셔야 되겠죠? 기울기를 생각하시고 이거 왜 이래? 자, 기울기를 생각하시고 뭘 작성해야 돼? 탄젠트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갑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뭐 A랑 B는 위의 점이므로 뭐 B는 마이너스 3분의 1 A고 OP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가 다 따라올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읽을게요. 세 번째 줄. 따라서 사인 세타가 자, 당연히 얘들아 우리 삼각함수를 볼 때는 직가삼각형 봐야 되니까 여기서 그대로 수선의 발 내린 다음에 수선의 발 내린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때 사인 세타는 OP 여기 오네. OP분의 뭐? 높이가 될 거니까 그냥 B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가는 뭐야? 그냥 B야. 괜찮을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그러면 나가 뭐예요 그때? OP분의 그건데 자, 기울기니까 내가 요거잖아.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비율이라고 비율.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를 선생님이 뭐라고 두면 되고 자, 3K. 자, 정확히는 마이너스 3K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K라고 두시면 되겠지. B 일단 두고, 그치? 왜? 마이너스 3대 1이니까. 자, 그럼 얘가 루트 10 비율이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1대 3대 루트 10. 그럼 따라서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나가. 자, 나는 뭐분의 뭐? 루트 10분 K분의 K니까. 루트 10분의 1. 곧 얘는 10분의 루트 10이 나올 수 있겠죠.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 다 볼게. 다는 코사인이니까 얘들아 코사인은 뭐야? 그냥 좌표가 되겠죠. 자, 코사인은 OP분의 A잖아. A. 그럼 답은 A야. 또 여기서 3번 체크하시면 안 돼. A가 무슨 수라고 줬어 처음에? 음수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달면 큰일 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 라 볼게요. 라. 그러면 그때 코사인 값은 뭐야? 얘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3 루트 10이 나와서 라까지 다 맞네요. 그럼 답이 뭐예요? 마가 되겠네. 얘들아 마가 뭐야?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나왔잖아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뭐라 썼어요? 그냥 3분의 1 썼으니까 답은 그냥 5번 처리하시면 되겠죠.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물어보는 문제 또 탄젠트 세타 물어보는 문제니까 얘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이제 우리 부호가 나왔으니까 사분면을 잘 따지는 문제가 될 건데요. 자, 사분면 따질 때 요거 하나 또 기억했으면 좋겠죠. 뭐죠? 자, 전부 다 양수이거나 또는 한 개만 양수가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알아서 두 개가 양수되는 경우가 없고 자, 이렇게 하면 돼. 전부 다 양수가 되거나 한 개만 양수가 될 건데 잘 보세요. 얘들아 일단 둘이 곱했더니 음수가 나온다는 건 전부 다 양수는 될 수 없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생각할 수 있을까? 자, 따져야 돼. 0보다 작다라는 건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고 0보다 크다라는 건 부호가 똑같다라는 건데 자, 일단
공통되는 거 봤을 때 사인이 공통되는 거 알겠어? 간다. 얘들아, 탄젠트 사인하고 부호가 똑같아야 돼. 그래야 양수가 나올 건데 전체가 양수가 된다는 거 우리가 방금 확인했죠. 전체가 양수가 안 된다는 걸 확인했죠. 그럼 둘 다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지. 왜? 전부 다 양수가 안 되면 한 개만 양수가 돼야 되는데 둘이 부호가 똑같으려면은 마이너스. 그럼 따라서 코사인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느낌을 꼭 갖고 가셔야 돼. 전체가 양수이거나 또는 한 개만 양수이거나. 그래서 근데 이미 부호가 다른 시점에서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 0보다 크다니까 둘이 부호가 똑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하나만 양수가 된다는 건 둘 다 음수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이 양수가 되는 건 몇 사분면이지? 5, 1, 4, 탄, 코죠? 그래서 답은 4, 4분면이 나오겠다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몇 번? 3번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도 뭐야? 절대값 문제가 있으니까 4분면도 있고 부호 문제가 되겠죠? 자, 합니다. 자, 일단 좀 식도 고치고 해볼게. 얘들아, 절대값 사인. 자, 이제부터 사인을 S로 쓰고 탄젠트를 T라고 쓸게. 그 다음 얘도 절대값 사인 빼기 코사인 빼기 절대값 코사인 플러스 탄젠트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을 거야. 됐죠? 자, 그럼 얘들아, 세타가 2, 4분면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자,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고 탄젠트가 음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생각 좀 해봅시다. 자, 그럼 얘들아, 사인이 양수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사인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탄젠트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잘 볼게. 자, 사인이 양수야. 코사인은 음수야. 그럼 양수에서 음수를 빼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럼 얘도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빼기. 자, 괄호칠게요. 둘 다 무슨 수? 음수 더하기 음수잖아. 그럼 음수 나올 거니까 부호를 반대로 달고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괄호를 잘 써주시는 연습을 해야 부호가 안 틀리겠죠. 자, 그럼 해볼게. 그러면 사인 더하기 사인은 2사인이고 마이너스 탄젠트랑 플러스 탄젠트니까 탄젠트끼리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이니까 코사인도 없어지면서 따라서 답은 2사인 세타로 정리가 되겠다. 이게 끝이 나오겠죠. 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단순히 그냥 부호 결정 문제다.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은 단순 다 계산 문제니까 이 정도 쓰고 오른쪽이랑 잘 비교하면서 한번 나가볼게. 자, 얘들아, 사인 기억부터 보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사인 빼기 코사인 전체 제곱이니까 그냥 완전 제곱식 갈기면 되겠죠. 자, 합니다. 얘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2사코가 될 거고 그 다음 사인 제곱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에 빼기 2사코가 될 건데요. 그럼 당연히 2사코가 사라지니까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 두 개가 있겠죠. 근데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로 암기하고 있잖아. 그럼 답은 뭐지? 2로 결정되니까 참이야? 아, 아니네요. 거짓이네요. 1이라고 했네. 괜찮아. 끝. 자, 그 다음 미음 볼게요. 코사인 4제곱 빼기 사인 4제곱이니까 뭔가 짝수 빼기 짝수 합차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다시 한번 볼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랑 똑같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맞냐? 맞네요. 그럼 바로 참으로 풀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디귿 볼게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 그럼 당연히들아 양변에 일단 여기 처음에 얘를 t를 곱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 잘 봐. 어차피 탄젠트 바꿔줘야 돼. 탄젠트가 뭐 분의 뭐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잘 봐. 1 빼기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 내가 얘를 역수 취할 거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얘도 1 빼기 코사인 분의 사인에 코사인이 나올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뒤집으면 사인 분의 코사인 나오겠죠. 자, 그럼 얘들아 얘를 위아래 얘는 사인을 곱하고 얘는 코사인을 곱하면 사인 빼기 코사인 분의 뭐? 얘는 사제곱. 그 다음 더하기 자 코사인 곱하면 코사인 빼기 사인의 코제곱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분모가 지금 똑같죠. 못 빼고 부호 빼고 그럼 부호를 맞춰주면 자 사인 빼기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통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 자, 그럼 얘랑 약분 치면 얘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자, 약분 치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겠죠.
합차니까. 그래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고 사인 빼기 코사인이니까 디귿도 틀리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 그럼 벌써 니은만 맞아? 그럼 일단 기억 디귿이 없는 게 몇 번이에요? 기억 디귿이 없는 게 3번하고 5번이겠네. 그럼 또 리을 맞다고 하고 넘어가지 말고 갑니다.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잘 봐. 사인 제곱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코사인 제곱 빼기 1분의 1 빼기 1이 나오겠죠. 다시 얘는 사인 제곱에 통분. 그럼 코사인 제곱에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1이 뭐라고? 1 빼기 코제곱이 뭐라고? 사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얘는 잘 보셔야 돼. 코제곱분의 사제곱은 탄젠트 제곱이 나올 거고 그 옆에 사제곱을 곱할 거니까 얘는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미음은 당연히 무슨 문제야? 곱셈 공식 문제가 되겠죠. 갑니다. 자, 얘 곱셈 공식은 잘 간다. 3 곱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할 거야. 괜찮아?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3차 공식이 돼야 돼. 3차 공식이니까 갑니다. 얘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몇 제곱? 세제곱 빼기 3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나오겠죠. 자, 곱셈 공식 빨리빨리 해야 돼 이거. 갑니다.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3 1 빼기 2 사제곱 코제곱 빼기 2에 얘 1은 어차피 세번 곱해봤자 1이고 얘도 1이니까 1 빼기 3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나오겠죠. 자, 정리. 자, 정리하면 3이랑 마이너스 1을 빼니까 1이 되겠고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니까 없어지니까 그냥 1만 남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얘도 1 나왔겠죠. 그럼 참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다. 단순 계산이니까 얘들아 이 계산도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 알았어? 빨리빨리 안 하면 못 풀어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세타가 2, 4분면 주고요. 탄젠트에 대한 식 준 다음에 사인 세제곱 빼기 코사인 세제곱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자,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혹시 요거 4분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죠? 자, 우리 2, 4분면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누구에 대한 사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도 조금 우회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잠깐 바꿔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사인의 탄젠트의 역수니까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얘가 마이너스 4고요. 자, 그러면 통분했을 때 코사인 곱하기 사인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니까 따라서 코사인 곱하기 사인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따라올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 생각해보면 한 번 더 세타가 2, 4분면이니까 사인은 플러스가 될 거고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부호까지 좀 완벽히 맞춰준 것 같아. 괜찮아? 자, 근데 사인 빼기 코사인 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럼 당연히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3 사인 코사인 그리고 사인 빼기 코사인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 여기서 당연히 사인 코사인을 알고 있으니까 사인 빼기 코사인만 알면 되겠죠. 다시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사인 빼기 코사인만 알면 되는데 내가 얘를 뭐 했을 때? 제곱했을 때 사인 제곱 빼기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각함수 계산할 때 뭔가 제곱이 많이 보일 거야. 그치?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 빼기 2 사인 코사인 될 거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뭐가 돼? 2분의 3이 될 거야. 뭐가?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 따라서 사인 빼기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 나올 거야. 근데 말했지? 사인이 플러스고 코사인이 음수니까 당연히 무슨 수?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따라서 얘는 2분의 루트 6이라는 게 사인 빼기 코사인이다. 자, 그대로 대입할게요. 자, 그럼 세제곱 한다는 건 2를 3번 곱하면 8이 되겠고 루트 6을 3번 곱하면 6 루트 6이 되겠죠. 자, 더하기 3 곱하기 얘 뭐?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2분의 루트 6까지. 괜찮아?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정리하면 돼. 잘 봐. 얘가 8분의 3 루트 6을 빼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8분의 3 루트 6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정답 몇 번? 3번으로 갖고 가시면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같이 요 사분면을 이용해서 부호랑 어떤 걸 써야 될지를 잘 생각하시고
상하함수 계산해서 생각보다 잘 쓰는 건 제곱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같은 경우도 4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세타가 아니죠?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요. 자, 요거를 만족하는 친구를 찾으세요. 자, 일단 봐봐. 1 빼기 2사코, 1 플러스 2사코가 조금 느낌이 오셔야 돼요. 얘도. 뭐지? 얘들 1이 뭐였어? 루트 1이 사제곱이죠?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치?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사제곱 더하기 2사코 플러스 코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얘네들 둘 다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바로 계산할게. 얘는 절대값 사인 빼기 코사인이 되겠고 얘는 절대값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생각을 해볼게. 당연히 얘들아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는 일사분면이 맞죠? 그럼 당연히 일사분면 얘네가 플러스 플러스가 될 거니까 옆에 거 오른쪽 항은 그냥 사인 더하기 코사인으로 나오는 게 분명하겠죠. 근데 사인 빼기 코사인이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자, 사인 빼기 코사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에서 둘 다 양수지만 누가 더 클지 모르잖아. 자, 그래서 한번 몇 개를 해볼 거야. 얘들아, 4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 한번 보면 45도랑 90도, 60도가 있겠죠. 그럼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뺐을 때 당연히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로 판단할 수도 있어야 돼. 잘 봐. 자,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이 만나는 부분이 4분의 파이야. 4분의 파이보다 오른쪽 가면 코사인이 더 밑에 있죠. 사인이 더 위에 있고 그럼 사인이 더 크니까 얘도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야 돼. 중간에 어떤 당연한 어떤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요. 근데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프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정답은 2 사인 세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정답 몇 번? 얘도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요거 많이 나옵니다. 알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은 x랑 y에 대한 점을 이렇게 줬는데요. 코사인과 사인과에 대한 말이 안 나와. 다시.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식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어야 돼. 봐봐. 사인하고 코사인이 관련된 건 삼각함수고 그럼 직각삼각형하면 원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잘 보야.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2분의 x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자, 이 친구는 사인 세타가 2분의 y 빼기 3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 뭐죠? 1이죠. 자, 선생님 뭐 한 거냐면 이것도 원래 자취의 방정식이긴 하지만 코사인하고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x, y가 중요하니까 저 사인하고 코사인을 어떻게 하면 없앨지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지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코사인하고 사인을 봤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라는 게 나오니까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양변 제곱할게. 그럼 얘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은 자, 얘 제곱하면 2분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2분의 y 빼기 3의 전체 제곱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얘들아 얘 그냥 계산하시면 돼. 자, 생각해볼게. 얘는 자 4분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야. 자, 선생님 지금 안 빼는 이유를 잘 보셔야 돼. 얘는 y 빼기 3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그럼 양변에 뭘 곱해? 4를 곱하게 된다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y 빼기 3의 전체 제곱은 4가 나오면서 원의 방정식이 나올 거야. 왜? 당연히 사인하고 코사인이라 삼각함수에서 원 위에 점을 잘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뭘? 원과 직각삼각형을. 자, 그럼 얘는 반지름이 몇인? 2인 원이니까 이 둘레의 길이는 4파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대한 자취의 방정식을 물으면 보통 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제곱이 코사인이랑 똑같다라는 걸 준 다음에 요 밑에 거 구할 건데 얘들아 밑에 거 난 정리부터 해볼까? 분수가 나왔으니까 통분해볼게. 그 전에 얘들아 2로 묶어서 한번 통분해볼게요. 자, 봐봐. 2 묶으면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될 거고 얘네들이 크로스로 올라갈 거니까 잘 봐. 얘랑 더할 거죠. 그럼 뭐만 남냐면 2만 남게 돼. 자, 따라서 끝났어. 얘는
1 빼기 코제곱은 뭐죠? 그렇죠. 사인 제곱이죠. 그럼 사인 제곱분의 4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사인 제곱은 코사인 세타다 라고 줬으니까 뭐 코사인분의 4를 구해도 상관이 없겠다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생각해보자. 일단 사인 제곱은 코사인 세타다 했을 때 당연히 말이 안 돼. 코사인을 한번 구해볼 거야. 일단 사제곱이 뭐예요? 자, 보통 삼각함수 두 개는 우리가 풀지 못하니까 바꿀 거야. 얘는 1 빼기 코제곱은 코사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럼 따라서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빼기 1은 0이 나올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코사인은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근과 계수, 아니 뭐니? 근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다. 자, 2분의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에 플러스 4니까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올 건데요. 당연히 코사인 자체는 얘들아 무슨 수랑 무슨 사이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될 수밖에 없다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풀 수 있어야 돼. 자, 왜? 얘들아 루트 5는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3.5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 제곱,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나오겠다.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얘의 역수니까 루트 5 빼기 1분의 2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유리화 해볼게. 자, 유리하면 4 곱하기, 자, 5에서 1을 빼니까 4가 되겠죠. 그리고 2에 루트 5 플러스 1이 나와서 약분 쳐주시면 정답은 2 루트 5 플러스 2가 나오겠다가 끝이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은 뭐 어쩌라는 건지 막 이럴 수 있어.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뭐야? 얘들아,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탄젠트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양변을 제곱할 수밖에 없다.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제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갑니다. 제곱해 볼게요. 자, 얘 제곱하면 9 사인 제곱 세타야. 자, 왜 제곱하는지 보면 돼요. 자, 얘는 4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8 코사인 세타 플러스 4가 나오겠죠. 자, 한번 봐. 그럼 얘도 뭘로 정리할 수 있냐? 코사인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코사인 정리해 볼게. 그러면 사제곱은 뭐 1 빼기 코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쭉 옆에 써볼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 자, 마이너스 9 코제곱을 넘기면 13 코제곱 플러스 8 코사인 마이너스 5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얘는 13하고 1 그리고 1하고 5가 오는데 마이너스가 여기 붙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될 건데요. 다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준 이유가 있겠죠. 1사분면이니까 당연히 무슨 수?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그림 다시. 자, 1사분면에서 코사인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빗변분의 밑변이 될 거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2가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탄젠트는 뭐분의 보다 5분의 12가 나오겠다가 정석이 되겠다. 끝이 나올 수 있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 처리하시면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도 마찬가지야. 자, 세타가 3, 4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했으니까 자, 3, 4분면 좀 특정 지어볼까요? 탄젠트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탄젠트로 풀어볼 거예요. 알았어? 자, 자, 코사인분의 사인을 바꾸면 더러워지니까 자,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양변의 탄젠트를 곱해서 탄젠트 제곱 빼기 탄젠트 빼기 2가 0이 나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바로 계산한 거야. 탄젠트 제곱, 탄젠트가 넘으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빼기. 그럼 탄젠트가 뭐 아닌 뭐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올 건데요. 당연히 3, 4분면이니까 탄젠트는 2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그림을 그릴 때 당연히 얘들아 어떻게 그려? 이렇게 3, 4분면이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야 주셔야 되겠지요. 그럼 탄젠트가 2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얘는 루트 5가 나오겠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뭐죠?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두 개를 뺄 거니까 뭐예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5분의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겠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것도 기억합시다. 또 뭐 3, 4분면이 나오면 뭐 한다?
탄젠트가 조금 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아마 쟤를 사인 코사인을 풀어도 답은 나오겠지만 좀 복잡해질 거야.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럼 얘들아 그냥 저거 계산하는 거겠죠? 뭐 어떻게? 제곱할 수밖에 없다고 얘들아. 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뭔가 제곱 형태가 나오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다? 그냥 제곱한다. 제곱해볼게요. 자, 제곱하시면 얘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은 사인 코사인의 제곱이 될 거야. 그렇지? 그럼 해둘게. 얘들아,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얘를 t라고 놓을게. 원래 t라고 놓으면 뭐가 생겨야 되죠, 얘들아? 범위가 생겨야 돼. 자, 볼게. 이거 하나 좀 기억합시다. 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로 움직이는데 요거는 너무 어려워서 일단 받아 적어두세요. 그리고 하나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설명을 일단 해보긴 할 거야. 얘들아, 봐봐. 자,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봐봐. 사인 세타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둘이 곱하니까 함수와 함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0 곱하기 1은 0이야. 자, 그럼 봐봐. 점점점 올라가다가 같은 거 루트 2분의 루트 1이죠. 그럼 2분의 1에서 뭔가 딱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뭐래니?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이거 어려워 얘들아. 이거 함수의 곱하기라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사인하고 코사인의 정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야. 그냥 같은 지점 있지. 같은 지점, 만나는 지점을 두 번 곱하면 당연히 제일 커지는 걸 생각하시면 돼서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냥 암기하세요. 알았죠? 다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다를 원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라고 조금 외워두세요. 꼭 이거 알았죠? 암기야. 다시 암기. 그래 너네가 편해. 그래서 자, 그럼 내가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근과계수 쓰면 근의 공식 쓰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ac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니까 얘는 1 빼기 루트 2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야. 알았어 얘들아. 그리고 애초에 이 생각해도 돼.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곱했을 때 절대 1이 넘어갈 수 없다까지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치? 1이 절대 넘어갈 수 없어. 그치? 아무리 최대 곱해야 되더라 1이죠. 그러니까 1이 넘어갈 수 없다가 조금 더 편한데 정확한 표현은 얘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얘가 A가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문제에서 뭐 구하래? 10A에서 B를 빼래요. 그럼 답은 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지요. 뭐래니? 11이 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고 요건 하나 암기고요. 아니면 이 생각이 된다 해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어차피 최대 곱해도 얘들아 원래 최대 곱해도 1이 되는 건 아니야. 원래 그치? 아니야. 절대 아닌데 어쨌든 1보다 커질 수는 없겠다라는 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것만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은 두 근을 왜 플러스였다. 두 근을 줬기 때문에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이용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해볼게. 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 분의 1은 뭐다? 루트 3이다. 그리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의 1은 k다. 요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위에 거. 통분하셔야 되겠죠. 자, 통분합니다. 통분하시면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루트 3이 나오는 게 확인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넘겨서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되겠죠. 자, 다시 똑같아. 사인 더하기 코사인 루트 3의 사인 코사인인데 당연히 뭐 제곱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자, 제곱합니다. 자, 제곱하면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고 그리고 2사 코고요. 얘는 3 사인 코사인 제곱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인수분 해볼게. 자, 3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빼기 2 사인 코사인 빼기 1은 0이니까 3, 1, 1, 1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되니까 따라서 3 코사인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 봐봐. 마지막이 뭐래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래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다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라는 건 부호를 알려준 거죠. 자, 2사분면이니까 얘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요? 2사분면 사인만 플러스잖아. 그치?
그러면 음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그거의 역수. 답은 마3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 우리 계속 보면 뭐하고 있어? 계산할 때? 안 보이면 자꾸 제곱하고 있는 거 보이죠? 왜? 그래야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같은 게 보일 거니까. 알겠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27번하고 28번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고 해석에 조금 더 가까운 거니까 한번 잘 시청해 보세요. 갑니다. 일단 뭐 그림을 쭉 봐서 알겠지만 일단 문제에서 BH의 선분의 길이와 그다음에 OH의 선분의 길이를 2분의 3의 AT라고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BH부터 볼 건데 얘들아 잘 들으세요.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인을 줬으니까 자, 이 생각 해보자. 자, 여기가 1이야. 그럼 따라서 세타. 여기 얘들 OH 길이는 코사인 세타라고 볼 수 있을까? 왜요? 자, 1분의 x가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그럼 높이는 BH는 사인 세타가 될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자, 그러면 BH 봐봐. 이 생각하면 돼. BH랑 OH니까 얘는 사인 세타 분의 뭐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다시 이거 알고 있어야 되더라. 다시 말했다. 요 B 좌표는 x, y니까 어차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게 안 되는 친구들 이렇게 하면 돼. 자, 1분의 OH가 코사인 세타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다시 1분의 BH는 뭐야? 사인 세타겠죠? 빗변분의 높이니까 이렇게 처리해도 돼. 스스로. 알았죠? 자, 그 다음 2분의 3 곱하기 AT를 볼 건데 얘들아 AT는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봐봐. 그럼 또 다른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엄청 큰 거 이거 이것도 직각 접하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될 거야. 자, 근데 다시 똑같아. 세타 똑같죠? 밑변의 길이가 1이잖아. 그럼 1분의 뭐가? TA, AT가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도 탄젠트 세타가 올 수 있겠다가 끝이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얘를 정리했을 때 사인 곱하기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해볼게요. 자, 그럼 얘들아 사인분의 코사인 세타가 뭐냐면 탄젠트의 역수죠. 그럼 탄젠트 분의 1은 2분의 3 곱하기 탄젠트니까 탄젠트 제곱은 3분의 2가 나올 거고 탄젠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 나오겠죠. 근데 얘들아 세타가 뭐야? 지금 당연히 여기 위에 점이니까 1, 4분면에서 나오게 되겠죠. 문제 좋겠죠? 그렇죠? 문제에서 다 좋네요. 왜냐면 점 A에서의 접선 1,0이 여기 A라고 딱 정해줬으니까 1, 4분면을 주겠네요. 자, 그럼 탄젠트가 뭐야? 3분의 루트 6이 될 거야. 그럼 다시 직각삼각형 해볼까? 요렇게. 자, 얘는 3분의 루트 6. 그럼 9 더하기 6이니까 루트 15가 되겠죠? 그럼 사인부터 구해볼까? 사인은 루트 15분의 루트 6. 코사인은 루트 15분의 3. 탄젠트는 3분의 루트 6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럼 약분. 이렇게 약분 치고 15분의 뭐밖에 안 남아? 6밖에 안 남겠지. 답은 5분의 2로 결정하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올 거야.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삼각함수로 길이를 표현한다. 다시 뭐라고? 삼각함수로 길이를 표현한다를 꼭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미적분에서 많이 나오니까. 알았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28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위원은 얘들아 반지름이 1인 원이야. 자, 그때 점 P, X, Y에 대해서 OP가 X축의 양의 방향에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 이게 준 거고요. 자, 그 다음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를 뭐라고 줬냐면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줬대요. 그럼 얘들아 이거 생각도 좀 해볼게요. 얘들아 이거 그냥 통분하지 말고 요 정도 갖고 가자. 둘이 무슨 관계죠? 역수 관계니까 이거 한 번만 체크해줘. 자, 얘 대분수로 쪼개볼게. 그럼 마이너스 2 빼기 2분의 1이니까 역수네. 따라서 X분의 Y가 뭐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럼 X분의 Y가 마이너스 2인지 또는 뭐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인지를 잘 보셔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서 그때 사인 빼기 코사인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생각해보자. 만약 얘들아 첫 번째 경우 X분의 Y가 마이너스 2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 Y는 마이너스 2X겠죠. 두 번째 경우에서는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값을 빼래요. 다시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뺀다는 건 이거죠. 자, 그대로 수세발 내려서 여기서 새로운 직각삼각형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래서 자 해볼게. 자 사인 세타가 뭐냐면 자 여기를 1이라 두고 여기 x라 두고 여기 y라 두겠죠. 길이 y 여기 x 여기 1. 왜? 여기 저거 x 음수겠죠. 갑니다. 그럼 사인 세타가 뭐죠? 사인 세타가 y죠. y에서 코사인 x를 뺄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뭔지 궁금하다라고 주는 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얘들아, 지금 y가 뭐야? 사인 세타 아니야?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잘 생각하세요. 다시 y가 뭐였어 방금? 사인 세타였죠. 그럼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다시 얘는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2의 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그럼 다 나왔네, 얘들아. 볼게요. 자, 생각해볼게.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양변을 제곱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코사인을 나눕니다. 자, 밑에 거 잠깐만 지울게. 코사인을 나눠요. 그럼 탄젠트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얘는 탄젠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다. 이 정도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탄젠트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다시 얘가 몇 대면 1대 마이너스 1대 2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들아, 얘는 탄젠트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마이너스 1대 2가 되니까 얘는 뭐가 돼? 루트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풀면 안 돼. 원래는 차수를 내려서 푸는 거야. 얘가 마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5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죠. 그럼 원래 다 낮춰서 풀어야 돼. 근데 어째 상함수는 비율이라 상관없어요. 비율. 자, 갑니다. 사인 값이 뭐죠? 사인 값이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코사인은 빼기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5분의 3 루트 5가 나오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똑같아, 얘들아. 얘도 뭐야? 반대가 됐지, 얘들아. 이번에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 2랑 1이 되는데, 그럼 사인하고 코사인의 자리만 바꾼 거니까 자리 바꿨을 때 뭐가 돼? 루트 5분의 1에서 빼기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면서 뭐가 나오든 간에 둘이 값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얘는 5분의 3 루트 5가 나온다가 되겠고, 여기서 하나만 보충 설명하자면 얘들아, 이거 잘 봐. 니네 가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 저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자, 얘가 1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해볼까? 만약에 3, 4, 5라고 해볼까? 그게 이렇게 간단하니까. 얘들아, 그럼 사인 세타, 여기 세타로 해볼게. 사인 구해봐. 5분의 4죠. 사인이 5분의 4야. 잘 생각해. 지금 여기서 18, 6 늘렸어. 해볼게. 똑같이 사인 세타가 뭐죠? 그렇죠. 5분의 4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 어차피 1로 뒀지만 어차피 우리는 똑같은 비율로 증가시키거나 그러면 똑같기 때문에 삼각함수 값은 그냥 뭐다? 비율 값으로 갖고 가면 돼요. 비율로 갖고 가서 우리가 좀 편하게 계산하고 나중에 좌표 구할 때만 조금 고쳐 놓으시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오늘도 삼각함수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답 잘 하시고 오늘 촬영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